넥슨 게임즈, 요즘 말이 많죠? 블루 아카이브나 서든 어택처럼 이름만 대면 다들 아는 히트작들을 만든 정말 거대한 개발사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최근 실적을 딱 보면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떠오릅니다. 이거 진짜 심각한 위기일까? 아니면 더 크게 도약하기 전에 잠시 움츠린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걸까? 자,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. 마이너스 602억 원. 이게 뭐냐면 2025년 예상 영업 손실입니다. 적자예요, 적자. 네, 다시 보실 필요 없어요.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. 이 숫자 하나가 지금 넥슨 게임즈가 처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. 앞서 본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걸 보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. 아니, 불과 1년 전만 해도요, 387억 원 흑자를 내던 아주 잘 나가던 회사였거든요. 근데 딱 1년 만에 마이너스 600억 원이 넘는 적자로 그냥 곤두박질 친 겁니다. 거의 1,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말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셈이죠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충격적인 반전. 정말이지 잘 나가던 왕국의 왕좌가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. 어떻게 이렇게 수익성이 확 사라져버렸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볼게요. 사실 원인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보세요. 매출이 2,561억 원에서 1,793억 원으로 거의 30%가 뚝 떨어진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? 나가는 돈, 그러니까 지출은 그대로였다는 거죠. 뭐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? 들어오는 돈은 확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똑같으니까 흑자였던 회사가 순식간에 엄청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요. 자,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아니, 600억 적자면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? 그쵸? 뭐 너무나 당연한 걱정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재밌어집니다. 반전이 있거든요. 네, 두 번째 파트, 바로 현금의 요새입니다. 겉보기엔 완전 위기인데 알고 보니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말 그대로 철옹성 같은 요새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. 그 요새의 첫 번째 성벽, 바로 이겁니다. 영원. 이게 뭐냐? 바로 빚입니다, 빚. 넥슨 게임즈는 빚이 단 한 푼도 없어요. 이걸 무차입 경영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아무리 적자가 나도 은행에 이자 낼 걱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자, 근데 이건 더 놀랍습니다. 471.3%. 이게 유동 비율이라는 건데요. 좀 쉽게 말해서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보다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많냐 이거거든요. 근데 471%라는 건 갚을 돈보다 현금이 4.7배나 더 많다는 뜻입니다. 와, 이건 뭐 안정성 면에서는 거의 끝판왕 수준이죠. 자,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? 이 현금 요새는 아주 단단한 성벽 4개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. 첫째, 빚이 아예 없고, 둘째, 당장 쓸 수 있는 현금만 1,700억 원이 넘게 쌓여 있고, 셋째, 단기적인 위기 대처 능력은 압도적이고, 마지막으로 등 뒤에는 넥슨 코리아라는 든든한 모회사가 버티고 있죠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? 600억 적자? 물론 큰일이죠. 하지만 이것 때문에 회사가 단기간에 뭐 어떻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. 아, 그러면 또 궁금해지죠. 아니, 이렇게 튼튼한데 대체 왜 그렇게 큰 손실이 난 거냐? 뭔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단단해 보이는 요새에 나 있는 균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가장 크고 또 가장 치명적인 균열이 바로 이겁니다. 전체 매출의 무려 75.1%. 그러니까 돈 버는 거 4분의 3이 전부 모회사인 넥슨 코리아 딱 한 군데서 나온다는 거예요. 물론 뭐 안정적인 고객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어때요? 넥슨 코리아의 결정 하나, 정책 하나에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. 적자가 왜 났는지 그 구조를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. 이 그림이 딱 보여주네요. 기존에 잘 나가던 게임들이 이제 조금씩 오래되면서 매출은 30%나 푹 꺼졌어요. 그런데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야 하니까 개발자들 월급 주고 하는 그런 고정적인 개발 비용은 하나도 줄지 않은 거죠. 버는 돈은 줄었는데 쓰는 돈은 그대로다? 그럼 당연히 그 차이만큼 고스란히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. 결국 넥슨 게임즈가 겪고 있는 문제는 딱 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. 돈 잘 벌어주던 효자 게임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있고,
수입은 넥슨 코리아 한 곳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신작 만들 돈은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정작 그 기대작인 신작은 자꾸 늦어지고 있는 딱 이런 상황인 거죠. 자, 그럼 앞으로 넥슨 게임즈는 어떻게 될까요? 이제 이 회사의 운명은 말 그대로 단 한 번의 거대한 승부에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. 지금까지 쌓아온 그 튼튼한 현금 요새를 전부 판돈으로 걸고 신작 게임이라는 새로운 군대를 투입해서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으려는 정말 거대한 싸움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 친구들이 그 새로운 군대입니다. 회사의 명운을 짊어진 구원 투수들이죠. 퍼스트 디센던트 같은 정말 큰 기대작도 있고 기존 인기작인 블루 아카이브를 스팀으로 내놓는 것도 있고요. 만약에 이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한번 대박을 터뜨려 준다면 지금의 600억 적자?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낼 기회가 될 겁니다. 하지만 이 승부, 리스크도 어마어마합니다.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. 만약에 이 신작들이 실패한다면, 그럼 지금까지 쏟아부은 그 천문학적인 개발비는 그냥 회수 불가능한 돈, 매몰 비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그 튼튼하다던 현금 요새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회사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.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 흥미진진한 싸움을 지켜보는 우리는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?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전투의 승패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일종의 감시탑 역할을 해줄 핵심 지표 몇 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.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. 첫째, 매출 성장률.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나? 이건 신작들이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죠. 둘째, 영업이익률.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나? 이건 이제 불필요한 추료를 막고 비용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, 고객 의존도. 넥슨 코리아 말고 다른 데서 버는 돈이 늘고 있나? 이게 늘어야만 고질적인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. 자, 정리해보면 넥슨 게임즈는 지금의 위기를 버텨낼 만한 정말 튼튼한 요새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. 하지만 아시잖아요. 수성만 잘한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죠. 과연 이들의 신작이라는 새로운 군대를 앞세워서 잃어버렸던 수익의 왕국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? 그 모든 질문의 답은 결국 앞으로 나올 게임들의 성적표에 달려 있을 겁니다.